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3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감사의 말씀부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미준 방송 말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제 와이프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어제 방송 말미에 이제 5,950명 정도의 이제 구독자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0명 정도만, 50분 정도만 추가적으로 구독을 해주시면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의 구독자 수가 6,000명을 찍게 된다. 이렇게 도움을 좀 요청드렸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구독을 해주시면서 구독자 수가 6,000명을 넘어갔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2021년 9월에 제가 22년간 몸담았던 호텔리어라는 직업을 이제 버리고요. 전업 유튜버로 이제 전향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제보다 조금 더 지혜롭고 건강하고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굴곡도 있고 또 정점이 있으면 계속해서 또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100세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50대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내리막길을 걷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방법을 찾아서 유튜버도 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죠. 계속해서 성장을 했던 이제 미준 채널이 최근 들어서는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줄고 있고요. 또 클릭 수도 많이 줄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을 직면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성장하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개설한 채널이 글로벌 노마드 패밀리고요. 저희 가족, 저희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인생을 좀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담겨 있는 채널입니다. 앞으로도요, 많은 분들께서 미준 채널뿐만 아니라 이 노마드 패밀리 채널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는 두 채널 모두에서 좋은 모습, 발전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3월 3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래간만에 시장에 대한 전망을 또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시장 전망은 에드 야딘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고요. 자, 이분에 따르면 S&P 500이 랠리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연말까지 앞으로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연말이 되면 S&P 500이 4,600을 찍으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고요. 에드 야딘이는 예전에 프루덴셜 파이낸스 그리고 도이치뱅크에서 수석 전략가로 활약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야딘이 리서치라는 리서치 기관의 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자, 미국 증시의 베테랑인 에드 야딘이의 의견에 따르면 S&P 500이 아직도 더블 디짓 게인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는 이제 1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최근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두 가지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뱅킹 크라이시스, 은행권의 위기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의 위기 때문에 또한 경착륙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 두 가지의 위험성을 안고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올해 말 정도까지 10%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거죠. 자, 야딘이의 의견에 따르면요, 이번 뱅킹 크라이시스, 은행권의 위기는요, 굉장히 잘 컨테인드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컨테인드라는 것은 잘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뱅킹 크라이시스, 금융권의 위기 같은 경우는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쓰러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굉장히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금융권의 위기인데요. 자,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연준 그리고 FDIC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다. 제한적인 부분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페드는 연준이고요. FDIC 같은 경우는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말로 연방예금보험공사 요 정도 되겠죠. 이 두 기관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번 금융권의 위기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페드에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서 금융권이 위기 자체가 지금 경제를 굉장히 좀 니르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의 위기 덕분에 오히려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의견으로는 이미 연준에서는요, 그들의 기준금리를 올린 만큼 올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의견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드니 리서치의 회장님을 맡고 계신 에드 야딘이라는 전문가는요, S&P 500이 올 연말까지 4,600을 찍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올해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20% 정도 올라가는 셈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4% 정도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아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걱정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금융권의 위기였는데, 이 금융권의 위기는 페드와 FDIC에서 잘 감싸고 있다, 전염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리세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야디니가 얘기하기를요, 이미 경제는 롤링 리세션에 빠져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2022년 초부터,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부터 리세션에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감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번 리세션은 전반적인 경제에 동시다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섹터마다 차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롤링이라는 순제 굴러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서비스 섹터, 금융 섹터, 산업 섹터, 뭐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산업 분야를 바꿔가면서 리세션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에는 커다란 데미지가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뭐 한 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전문가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앞 기사를 통해서 살펴본 에드 야딘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요, 올해 미국 증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14%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남아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피력을 했는데요. 자, 두 번째 기사 역시 이러한 긍정적인 미국 증시의 포캐스트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만한 이런 내용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요, 리테일 세일에 대한 포캐스트가 등장합니다. 자, 리테일 산업의 포캐스트가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내셔널 리테일 페더레이션이라는 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줄여서 NRF라고 부르는 기관이고요. 뭐 미국 리테일 연합, 미국 리테일 협회, 이 정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미국 리테일 연합에서 포캐스트를 이슈했다, 새롭게 발표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웬즈데이니까요, 바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따끈따끈한 업데이트 사항이고요. 자,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업데이트에 따르면 2023년 리테일 산업은 4%에서 6% 정도 성장이 가능하다,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뱅킹 인더스트리의 터모일, 이거는 뭐냐면 이제 금융권의 위기죠. 금융권의 위기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는 아직 진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업데이트를 좀 기다려 봐야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국 리테일 연합에서 분석하기를 2023년 첫 번째 분기 1월부터 3월까지요, 리테일의 그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LRF의 전망에 따르면 지금 프리 팬데믹보다도 높은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2023년 리테일의 포캐스트는 4%에서 6% 성장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프리 팬데믹, 즉 팬데믹이 찾아오기 전에 리테일 부분의 성장률은요, 평균적으로 3.6%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교해서도 훨씬 더 좋은 성장을 올해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좀 더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논스토어, 즉 매장이 없는 온라인 리테일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 10%에서 12% 정도의 추가적인 성장을 온라인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온라인 리테일, 이커머스 기업한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리테일 기업 아마존이라든지 월마트, 타겟, 코스트코의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고 전망이 가능한데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현재 마켓시어, 시장 점유율도 계속해서 넓혀나가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메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시장 점유율도 확대되고 있고, 또한 올해 2023년 미국의 리테일 산업이 4%에서 6%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미주음 방송에서도 꼭 다뤄야 되는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일론 머스크 그리고 일부 테크의 리더들이 촉구하고 있다. 자, 당장 멈춰라. 데인저러스 레이스라는 것은 이제 위험한 경주죠.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에 굉장히 위험한 경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멈춰야 된다라고 성명이 발표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랩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테크 산업의 중요 인물들이 이번에 이제 의견을 표명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그들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어 처리 모델로 대표되는 오픈 AI의 GPT-4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인공지능의 개발을 막아야 된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요. 자, 이번 메시지는 오픈 레터를 통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오픈 레터라는 것은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된 거죠. 자, 여기에 사인한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라든지 스티븐 잡스와 함께 애플을 공동 창립한 스티브 워즈니악도 등장을 합니다. 그 밖에 다양한 테크 기업들의 리더들 그리고 테크 산업을 이끌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요. 6개월 정도는 멈춰야 된다. 지금 너무나 인공지능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멈춰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특히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오픈 AI의 공동 창립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오픈 AI에 대해서 많은 비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처음에 그가 오픈 AI를 공동 창립했을 때 그 원래 취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비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원래 오픈 AI는요.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업적으로 흘러가면서 지금 인류에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난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 오픈 레터 성명서의 내용 중에 주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컨템퍼러리 AI 시스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대적인 AI 시스템이죠. 전통적인 AI, 인공지능 말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 같은 최신의 AI,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AI 시스템이 이제 사람과 경쟁을 하고 있다. 제너럴 태스크는 원래 사람이 보통 하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위해서 경쟁을 시작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물어봐야 한다. 그냥 계속해서 개발할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러한 머신들에게, 기계들한테 많은 정보를 계속 유입하게끔 놔둘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자, 두 번째는 모든 잡들이 오토메이트 되고 있다. 자동화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잡들에는 fulfilling one도 포함이 되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사람은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인류한테 성취감을 줬던 이런 일까지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인생에 대한 의미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취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직업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 이게 또 하나의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는 결국 이렇게 계속해서 인공지능이 발달을 하다 보면요. 결국 인공지능의 수가 인류의 수를 넘어갈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보다 더 똑똑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요. 인류 자체가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대체할 수 있다. 굉장히 위험성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인류가 인류의 문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멈춰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많은 의문점을 제시를 했죠. 그리고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결코 테크 리더들이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한 결정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unelected다. unelected는 뭐냐면요.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게끔 되는데 이러한 결정을 테크 전문가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토의를 통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인공지능의 개발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성명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대표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다양한 의견을 계속해서 협의하고 토론하고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주은 채널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의견들을 댓글창을 통해서 좀 서로 공유해주고 피력을 하셨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아있는 기사들은 헤드라인 중심으로 요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역시도 인공지능 관련된 소식이고요. 구글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구글은요, 아예 조직을 개편한다라는 굉장히 커다란 뉴스인데요. 구글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글 어시스턴트 팀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추얼 어시스턴트, 뭐 가상 비서, 인공지능 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죠. 자, 그런데 이 구글의 어시스턴트 팀을 이번에 개편해서요, 바드에 포커스를 맞추는 새로운 팀으로 개편을 한다. 바드는 이제 구글이 개발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이죠. 따라서 지금까지는 버추얼 어시스턴트에 굉장히 좀 중심을 주던 이 팀을 바드 중심으로 개편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아예 부서장도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롭게 결제 부분의 전문가가 팀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으로 앞으로 돈을 좀 벌겠다. 그렇기 때문에 결제 부분의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상업적인 부분으로 많은 발전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틀 전 방송에서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존 관련한 기사를 함께 읽으면서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면 아마존은요, 버추얼 어시스턴트에서 최고의 기능을 자랑하는 알렉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알렉사를 보유한 아마존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챗GPT 같은 기회를 놓쳤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구글은 경우가 좀 다르죠. 구글은 이제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알렉사에 비해서 기능은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추얼 어시스턴트인 구글 어시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구글 입장에서는요, 이제 바드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자연어 처리 모델인 바드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조합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상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 구글이다. 따라서 아마존에 비해서는요, 한 단계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구글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감을 높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에는 애플이 등장을 합니다. 이번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애플이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올해 2023년 컨퍼런스를 6월 5일부터 개최한다라는 소식이 이번에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애플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은 온통 인공지능에 가 있는데 최근 애플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따라서 애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애플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애플은 회사의 규정 때문에 그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코드를 공개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코딩을 하는 그런 개발자들은요, 다른 기업을 더 선호한다. 따라서 애플에 가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애플보다는 다른 기업으로 가게 돼 있고, 그래서 애플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은 이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기업인 것은 확실하죠. 그리고 이제 애플은요, 인공지능 말고도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지금 개발 중이죠. 바로 증강현실, 혼합현실 헤드셋입니다. 따라서 이번 6월 5일 계획되어 있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 믹스드 리얼리티 헤드셋, 복합현실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복합현실 헤드셋이 드디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어떠한 기능을 가지게 될지,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을지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애플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요, 이번 6월달 컨퍼런스가 너무나 손꼽아 기다려지는 그런 스케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에는 스템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스템의 주가가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구독자분들 중에 두 분께서 스템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궁금해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스템 관련된 뉴스를 찾아봤고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스템에서 이번에 175밀리언이나 되는 거대한 자금의 그린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노츠라는 것은 회사채,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빚을 늘린다,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 이름이 굉장히 길잖아요. 하나하나 띄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린이 붙은 이유는요, 스템이라는 기업 자체가 그린 에너지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 거대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린 에너지에 관계된, 따라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이런 기업에만 자금을 대는 그런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이 붙은 거고요. 자, 그리고 컨버터블이라는 것은 이제 변환사채를 얘기합니다. 변환사채는 뭐냐면요, 나중에 만기가 되면 원하는
되는 만큼 이 현금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채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30년 4월 달에 이제 만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희석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시니어가 붙는데요. 시니어는 이제 우선권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혹시 스템이라는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더라도 비교적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은 조금 낮겠죠. 자, 따라서 그린 컨버터블 시니어 노츠를 이번에 발행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주주 입장에서 이 뉴스를 보고 한 가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채의 규모입니다. 자, 과연 지금 추가적으로 회사채를 늘렸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위험성이 어떻게 되는가? 이 기업이 망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부도날 정도로 부채가 많은 것이 아닌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이런 가능성을 엿보기 위해서 스템에 들어가서 우리가 펀더멘탈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레이팅을 보시면 퀀트 스코어는 스트롱 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수치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는 스템이라는 주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주가의 힘도 없고요. 현재 최근 들어서 어닝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퀀트 스코어가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부채 현황을 우리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섹션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밑으로 오시면요. 발란시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템이 가지고 있는 현금의 규모는 249.98 밀리언이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토탈 뎃, 부채의 규모가 542.64니까 현금의 규모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현금에 비해서는 부채가 많았는데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부채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겠죠. 토탈 뎃 투 에퀴티인데요. 토탈 뎃 투 에퀴티라는 것은 나의 자기 자본이 많은가 아니면 부채가 더 많은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요. 98.27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부채는 98만 2,700원이다. 따라서 부채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간 작다.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체크해 볼 부분은 뭐냐면 리스크입니다. 자, 이 리스크 탭에는요. 투자에 관련된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리스크는 공매도율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발행 주식 중에 14.08%가 공매도에 지금 들어가 있다. 따라서 공매도율이 굉장히 높은 주식이 스템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공매도율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만약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을 하면 공매도 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24개월 베타 지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가 지금 2.5가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 S&P 500이 10% 올라가게 되면 이 스템이라는 주식의 주가는 25%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10% 하락하게 되면 25% 급락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따라서 굉장히 좀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이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알트만 제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알트만 제스코는 뭐냐면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를 잘 판단을 해서 파산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적으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알트만 제스코가 1.8 밑으로 형성이 되면 파산의 위험성이 다른 주식에 비해서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안타깝게도 스템 같은 경우는 0.76입니다. 따라서 알트만 제스코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는 주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요. 자, 위로 쭉 올라오셔서 어닝에 대한 전망치를 좀 봐야겠죠.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 어닝 에스티메이트를 보시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 기업이 어떠한 어닝을 만들어낼 것인가 포캐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2025년 정도가 돼야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금 보편적인 전망입니다. 6명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6명의 전문가 중에서 가장 좋지 않게 보는 전문가는 0.04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도 마이너스 수익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가장 좋게 보는 전문가는 0.6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뭐 멀티플을 만약에 10배를 곱하면 6달러 그리고 20배를 곱하게 되면 12달러라는 주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가 6달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100% 정도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에 따라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헤드라인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전에 2018년에 인수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깃허브라는 기업인데요. 깃허브는 아까 우리가 이제 애플에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애플의 개발자들은 그들이 만들고 있는 코드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깃허브라는 기업은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그들이 만든 코드를 공유하고 공개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기사의 내용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깃허브의 직원들을 다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요, 아예 문을 닫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깃허브에 있는 직원들을 대부분 다 이번에 정리해고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 인도 쪽의 깃허브 직원들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해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죠. 1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하기를 10,000명 정도를 해고할 것이다. 전 세계 10,000명의 직원을 줄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발표 내용의 일부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요, 이번에 오피스 공간도 많이 줄여서 덴티시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 한 공간 안에, 하나의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린다는 거죠. 따라서 사무실을 줄이면서 여기에서도 비용 관리를 많이 하겠다. 이러한 발표 내용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달됐다.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3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의 3월달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잘 마무리하셔서요, 4월달 깔끔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